안녕하세요. 잠실 하늘나마년 이충호 대표원장입니다. 몸은 아픈데 검사에도 별 원인이 없는 경우들 굉장히 많죠. 혹은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별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원인 모를 두통, 어지럼증, 불안, 두근거림, 이명, 소화불량, 피로, 불면, 염증 등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요.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 봐도 딱히 원인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 특정 치료를 하는데 잠시 좋아졌다가 계속 재발되고 확실히 낫지 않는다면 몸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너무 많다면 반드시 자율신경 실조증을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이건 저희 한의원에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몸이 많이 긴장될 때, 흥분될 때, 이럴 때 이제 항진이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가만히 이제 쉴 때 이제 항진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인체의 생리 상태를 많이 조절을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환자분의 검사 결과지인데요. 27세 여성인데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훨씬 우위에 있죠. 이렇게 되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 공황장애, 초조함, 긴장감, 흥분됨, 두통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분은 이제 신체 나이가 57세로 나온 분인데 부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돼 있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몸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긴장이 너무 풀어져서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는 소화기 너무 과다 분비돼 가지고 식욕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기도 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호흡이 이제 짧은데 부교감이 항진되면 호흡이 너무 이제 길거나 과다되는 경우들이 있죠. 한편 우리가 꼭 구분을 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희는 이제 뇌파와 자율신경을 따로 검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뇌파가 이제 과부하가 되면 마치 자율신경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도 실제 환자분의 검사 결과지인데요. 뇌가 과부하가 돼 있으면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어 있는 것처럼 뇌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뇌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신경이 과민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러면 마치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율신경은 별로 이상이 없고 이제 뇌파만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치료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뇌만 과부하인 거랑 자율신경까지 망가진 거랑 치료의 어떤 기간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율신경이 망가졌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율신경에서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요. 몸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하죠. 또 긴장 상태로 자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푹 늘어져서 편하게 잠이 들어야 에너지가 다 충전이 되는데 긴장 상태로 자니까 잠을 자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엄청 피곤하고 이런 분들 교감신경 항진을 꼭 체크해 봐야죠. 그리고 긴장 상태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자주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가슴이 자주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쉽게 긴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그리고 긴장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해요. 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소화가 안 되기도 해요.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 밥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것처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자주 메스껍고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과민대장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데 예민한 상태, 긴장 상태가 되면 변비나 설사가 자주 생길 수 있고요. 또 입맛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두통도 자주 생깁니다. 요즘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머리가 멍할 때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나타나고 얼굴로 열이 자주 달아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늘 피곤하기도 하고요.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또 긴장할 때 손발이 차고 자주 저리거나 또 손발에 땀이 너무 심하게 나기도 하죠. 또 약간만 긴장을 해도 화장실, 소변이나 대변 보러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목에 항상 뭔가 걸려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매액기라고도 하는데, 이게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이 뭔가 이물감을 자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면서 턱이 자주 긴장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턱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명 귀먹먹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몸 전신이 아프기도 합니다. 음. 어느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죠. 근데 이 자율신경과 아까 뇌파를 쪼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뇌파는 현재 어떤 스트레스 상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고, 정말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현재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경우도 많죠. 이런 자율신경 문제가 잘 생기는 체질도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원래부터 좀 예민한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님 중에도 대부분 이제 예민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 이 자율신경 문제가 잘 생기냐면요, 평소에 쪼끔 불안감 자주 느끼는 분들, 잘 놀라는 분들, 그리고 평소 예민하고 좀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쪼끔 심한 분들, 약간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 분들, 평소에도 쪼끔만 긴장해도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손이나 목소리가 잘 떨리는 분들, 뭐 발표 쪼끔만 하려 그래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는 분들 있죠. 보통은 약간 남성적인 분들보다 좀 온순하고 여성스럽고 쪼금 소심하고 착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자율신경 문제가 잘 생겨요. 이건 약간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누적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가 너무 누적되면서 또 카페인에 민감해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커피나 바카스, 뭐 핫식스, 녹차, 콜라 이런 것만 먹어도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취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또 이 자율신경 문제가 잘 생기는 분들 보면은 혈압은 좀 낮고 맥은 좀 빠른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저혈압에 맥박 빠른 경우. 이런 분들이 어지럼증도 자주 생기고,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 자주 생기는 경우 많고요. 또 사우나 같은 데서 땀을 쪼끔 많이 내고 나면 좀 쉽게 지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술을 잘 못 마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 감기약만 먹어도 취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종합감기약에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여러 가지 감기약 중에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코 막힘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페인이랑 성분이 약간 비슷해서 이 카페인에 취약한 분들은 이걸 먹었을 때 마치 술 먹은 것처럼, 아니면 또 카페인을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간혹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 혹은 또 복숭아 알러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오기도 해요. 그리고 몸엔 땀이 많지 않고 겨드랑이나 손발에만 땀이 많은 분들도 이게 잘 생기죠. 아까도 카페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바로 카페인입니다. 아, 요즘 한국 사람들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고요. 이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두통, 어지럼증, 이명, 귀먹먹,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죠. 자율신경 문제가 있을 때 신경정신과에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먹었을 때 검사를 해 보면 자율신경이 쪼끔 안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목롱암 같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리고 목에 스냅이라 그래서 자율신경 안정시키는 주사를 맞는 분들, 스냅피 주사도 효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속성이 쪼끔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순히 이 목에서 교감, 부교감만 잡으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꼽으라면 복령이란 약재가 있고요. 이거는 소나무 뿌리에서 나는 버섯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황련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안정시킬 때 우리가 뭐 쓴바귀 같은 쓴 음식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예로부터 쓴맛이 이 심장을 좀 안정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 용골 모려. 용골은 뭐 옛날 공룡 그러니까 화석의 뭐 뼈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포유류의 뼈예요. 일종의 뼈가루죠. 그리고 모려는 그 전복 껍질 같은 거예요. 조개류의 껍질. 뼈가루, 조개가루를 먹는데 이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또 이제 시오 같은 약재. 이것도 이제 긴장 잘하는 분들이 시오를 먹으면 긴장이 꽤 많이 풀리거든요. 이런 류의 한약재들을 잘 조합을 해서 처방을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몸에 별로 부작용이 없으면서 안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율신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자율신경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